저희들이 청문회를 합의를 하고 그동안 자료 요청 쭉 하면서 오늘까지 과정을 보면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 청문회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박 후보자 본인도 이 청문회를 대하는 태도가 한마디로 말해서 청문회를 그냥 짓밟고 가겠다. 청문회 신경 안 쓰고 그냥 짓밟고 가겠다. 이런 게 너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는 청문회 법까지 무시하고 자료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기 요청까지 하면서 강하게 나가니까 지금 찔끔찔끔 주고 있다. 그 두 번째는 증인 한 명도 동의 안 해주고 있다. 심지어 기관 증인까지도 우리가 거의 의무적으로 배석해야 되는 정부기관, 저희들이 정부 쪽은 국방부, 교육부, 국장급, 장관도 아니고 국장급 요청을 했는데 모든 증인이 거부당했다. 증인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박 후보자 본인이 일부 해명을 했는데 일부 해명도 노골적으로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요청한 답변은 박 후보자 측에서 조사할 시간, 확인할 시간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러고 답변하는 건데 그 답변조차도 노골적인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학력 위조 관련해서 저희들이 단국대 확인한 것은 단국대에서는 3학기 다녔다는 것이 학적부나 성적 증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계속해서 4학기 다녔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본인은 65년 2월에 단국대 편입했고 편입했는데 휴교로 개강하지 않았다. 그 학기 놀았다는 거죠. 휴교로 개강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들이 65년 당시에 단국대 학보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개강을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휴교와 개강은 상관이 없었어요. 일단 개강한 거는 여기 어디 갔어? 입학 자료거든. 입학식했다. 입학식을 여기 65년 3월 13일 입학식을 했어요. 개강한 거예요. 수업을 했다는 거예요. 수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분이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4월 15일 날 가고 휴고를 하긴 했습니다. 휴고를 군대 간 다음에,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휴고. 이번 설명은 휴교하고 나서 군대 갔다 왔는데 그게 아니라 군대를 먼저 갔고 그 다음에 휴교는 이틀 뒤에 일주일만 휴교하면 돼. 일주일. 그리고 일주일 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정상 수업을 해요. 그리고 또 4월 26일부터 정상 수업 재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강을 해서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쨌든 계속 4학기를 다녔다. 자기 학력을 정당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래서 해명조차도 너무 성의 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이야기 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박지원 후보자 80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 찬양한 영상을 확보를 했고 일단 지금 제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찬양한 영상이. 근데 이제 이분이 입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입장이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아무튼 이분을 이해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증인을 요청한 기준이 크게 4대 의혹과 관련이 있습니다. 4대 의혹은 뭐냐면은 첫 번째가
학력이죠. 두 번째가 황제 복무. 군대에 있으면서 학교 간 거. 그거는 당시에 불법이었습니다. 요즘 군대 가면 다 휴학하지. 군대 가서 복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학하기 위해서 군대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황제 복무. 그 다음에 청부살인기도. 전직 여성 영화배우에 대한 청부살인기도. 그리고 불법 비자금과 정치자금. 이 네 가지 핵심 주제에 대해서 증인을 신청했는데 전부 거부당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저 말씀 이 정도 마치고요. 네, 이어서 학력과 관련해서 후보자 측은 마치 잘못을 지적하는 야당의 청문위원들이 근거 없이 후보자를 비난하는 양 이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박지원 후보자가 96년도에 출간한 넥타이를 잘 매는 남자라는 자서전이 있습니다. 이 자서전에 30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결국은 대학 입시에 낙방을 했다. 박지원 후보자는 60년 2월 달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해서 운 좋게 재수해서 단국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단국대학교를 졸업한 후 군에 입대하고 또 군 복무를 마치고 반도 상사에 취업을 했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서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박지원 후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해 대학에 진학한 것이 아니라 또 재수도 아닙니다. 사수를 해서 63년도에 광주교대를 입학하게 됩니다. 사수를 하고 광주교대 입학해서 65년 2월 달에 졸업을 하고 3월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한 달 반 정도 재직하다가 군 입대를 이후로 65년 4월 13일 날 휴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군에 입대한 후에 지금까지 박 후보자의 이 과거의 발언을 보면은 65년 9월에 본인이 군에 입대한 후 지휘관의 배려로 단국대학교에 편입을 했다. 이렇게 이 발언을 했습니다. 했다면은 65년 3월 달에 단국대 입학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고 또 본인의 이 발언에 의해서도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이렇듯 과거에 학력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해명하지 않고 계속하여 문제를 지적하는 야당의 청문위원회를 혼외하고 잘못 알고 근거 없이 비난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정보기관에 수장을 해야 할 분이 이렇듯 말 바꾸기 또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채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박지원 후보자가 기업인 이모 씨로부터 5천만 원을 4년간 채무로 차용을 했습니다. 생활 자금이 부족해서 아마 차용했다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해명을 하는데요. 그 전년도 말 기준 재산 등록의 사항을 보면은 현금으로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에 예치된 예금 외에도 현찰로 5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돈을 소비하지 않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8월 달에 이모 기업인으로부터 5천만 원을 생활 자금으로 차용하고 그해 말 재산 등록 시에도 현금으로 5천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해
생활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융통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었다. 괜히 여유 자금이 씨 남의 돈을 재미로 빌립니까? 이자 주고 우리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반증해주는 명확한 증거가 당시 재산 등록 서류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럼 이것이 아니라면은 박지원 후보가 재산 등록할 때 허위로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이 5천만 원 차용 문제는 명쾌하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해명이 안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근 국민의 정부 당시 초대 국정원장을 역임하신 이종찬 전 국정원장께서 당시 국정원장으로 재직 시 청와대 수석으로 근무한 박지원 후보자로부터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받았다고 합니다. 요청을 받고 3, 4억 정도 되는 국정원의 특정 업무 경비를 박지원 후보의 요청에 의해서 전달을 했고, 당시 대통령께서는 국정원의 이러한 특정 목적으로 쓰기도 되어 있는 이 경비를 지원받지 말아라, 주지 말으라고 국정원장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왜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시느냐라고 물으니까 대통령의 허락을 받은 내용이라고 요구를 해서 주었고, 이후에도 여러 번 요구에 의해서 전달한 자금이 수십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기조실장은 이강래 이후 청와대 정무수석도 같은 취지의 이 취재 답변을 한 기자에게 답변을 한 것으로 여기 나와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이종찬 국정원장과 전 국정원장과 이강래 기조실장이 허위로 우리 박지원 후보자를 음해할 목적이 없었다면은 박지원 후보자는 그동안 국민을 속여왔습니다. 역대 정부, YS 정부까지 국정원 이런 특수활동비를 청와대가 갖다 썼지만은 우리 국민의 정부는 한 푼도 받아 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발언해 왔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납득될 만한 소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해명되지 않는다면은 우리 국가 최고 이 정보 책임자로서 그 말에 신빙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는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명쾌하게 국민 앞에 설명하고, 잘못이 있으면 잘못 있는 대로 인정을 하고 용서를 빌고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해명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조태영 의원님. 네, 조태영 의원입니다. 이번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박 후보자가 살아온 삶의 궤도를 저희가 조사해보면 볼수록 저는 조사하면 할수록 이 박지원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더 모르게 됐습니다. 살아온 삶의 궤도이 하도 특이하고 상식적으로 납득 안 가는 점이 많기 때문에 처음보다 지금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박지원 후보자가 2003년에 재산 신고했던 40억에서 2008년에 5년 뒤에 그 돈이 40억에서 14억으로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자료 요구를 하고 1차적인 답을 받았는데, 그 답에도 보니까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대답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사촌, 동생을 포함한 친족들에게 미국에서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35억이라는 돈을 개인 어음으로 바꿔서 어음을 받고 그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빌렸는데 그 돈을 다 저분도 이제 사업적 대금으로 쓰여서 대부분 거의 상환받지 못했다고만 되어 있고 정확한 액수가 또 없습니다. 지금 40억 재산가가 현재 재산이 14억이고 그 과정에서 거의 전 재산에 해당되는
확인이 된 거네. 이렇게 잃어버렸다고 할 것 같으면 개인으로 봐서 얼마나 큰일입니까? 근데 그 35 못 받은 전 재산에 대해서 그 돈을 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리 자료를 요구해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철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5천만 원 대출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보통 국회의원 제가 되어 보니까 단돈 10만 원을 정치보험으로 받더라도 그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걸 다 파악해서 하나하나 영수증을 발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누구에게서 몇 천만 원을 빌린 것으로 해서 잘 쓰다가 만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지고 있던 차용증을 내밀고 빌린 거라고 설명할 수 있다면, 만약 그런 일들이 정치인들에게 일상적으로 허용된다면 과연 정치자금법은 어떻게 이게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듭니다. 이 점은 사실관계도 꼼꼼히 따져봐야 될 점이고 박지원 후보자가 국민께 사과를 해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관식단님. 네, 청문 자문단장 맡고 있는 김규식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어제부터 박전 후보가 다시 그 대통령께 충성 맹세한 이유로 SNS를 안 하겠다고 하다 어제부터 다시 올렸더라고요. 그런 후보가 애가 타긴 타는 모양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던 후보자들 흠결이 있더라도 통과시켜줬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본인도 흠결이 있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흠결이 있더라도 통과를 시키려면 흠결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군복무 중에 대학 다녔다는 황제복무에 대해서 통과하단 말 외에는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허위 편입 그리고 허위 학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모르쇠를 일관하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흠결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흠결이 있더라도 통과를 시키겠습니까? 아직도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우리 청문위원들께서 그때 합격부를 확보해서 조선대학교 5학기 다녔다는 허위 소리로 65년에 당국대 편입을 했고 그것이 나중에 들통날 것 같아서 2000년에 부랴부랴 광주교대로 바꿔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 측의 공식 입장은 1965년 2월달 광주교대를 졸업하고 바로 편입했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휴교 때문에 못 다녔다. 2000년 한빛은행 대출에서는 또 늦게 군대 때문에 늦게 가서 시험만 봐가지고 성적을 땄다 이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광주교대로 바꿔 난 다음에는 65년 2월에 광주교대 졸업 직후 조선대 당국대에 편입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 찾아낸 의혹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드리면 박지원 후보자가 우리 청문위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제출했던 졸업증명서가 있습니다. 당국대 졸업증명서 선명하게 나와 있는 게 입학 연월일입니다. 당국대 졸업증명서의 입학 연월일이 65년 9월 1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스스로가 지금 우리의 이 황제 위조 의혹에 대해서 65년 1학기부터 다녔다, 또는 65년 1학기 편입이 됐다. 이런 계속 2000년 발언이나 지금 발언을 보면 어떻게 졸업증명서에 65년 9월 1일 입학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대학에 있어서 합니다만 편입과정이라는 것은 편입 모집 공고를 내고 편입 지원을 하면 절차에 따라서 서류 전형, 면접, 시험 등을 봐서 합격이 통보가 되면 합격을 통보받은 자가 등록을 하면 입학이 되는 겁니다. 그 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학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 어떻게 65년 2월에 광주교대 졸업 직후에 편입했다고 지금 계속 주장하는 그의 졸업장에, 그가 우리 청문위원회 제출한 졸업증명서에 65년 9월 1일이 입학 연월일로 되어 있습니까? 또 그러면 당국대 탓합니까? 또 유령 탓을 할 겁니까? 아니면 국정원이 된 다음에 또 졸업증명서도 좀 정정보도를 해서 또 바꿔놔야겠네요. 저 같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가 제출한 졸업증명서를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정치를 하면서 수도 없이 제출했거든요. 당장 최근에 4.15 총선 때 민생당 공천 받기 위해서는 공천 서류 신청할 때 졸업증명서 냈을 겁니다. 본인이 떼봤을 거예요. 지금 당국대를 1965년 2월에 편입했다고 극구 주장하는 사람이 4월 15일 총선 때 공천 서류 부르려고 자기가 떼보니까 65년 9월 1일 입학돼 있는데 왜 몰랐습니까? 왜 지나갑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수년 동안 졸업증명서를 공천 관련해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냐면 사실은 팩트는 명확히 조선대학교 5학기 다녔다는 허위 서류로 편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군대 간 다음에 65년 9월까지 다녔기 때문에 자기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3학기 만에 졸업이 되는 겁니다. 그걸 뒤늦게 2000년에 이걸 광주 교대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태경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광주교대 졸업하고 4학기 만에 졸업한 다음에 단국대 편입했을 때 편입 학점으로 인정받은 교과목을 공개하는 연습 안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제기한 졸업증명서, 그가 제출한 졸업증명서에 왜 9월 1일로 입학이 돼 있는지를 설명하십시오. 그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동안 공적 지칭했을 때 냈던 졸업증명서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때 박전 후보자 그의 가짜 인생, 허위 인생, 그리고 결국은 허위와 가짜를 계속 정당화하고 이거 되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인생으로 점철된 분이기 때문에 후보 사태 등장해야 됩니다.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이제 성적 증명, 아까 졸업 증명서 얘기인데 우리 김재식 변호사님이 확인해 주셔가지고 이 성적 증명서만 보면요 졸업 무효입니다. 왜 졸업 무효냐면 전공 필수 과목을 한 과목도 안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대학 졸업하려면 여러분 알겠지만 교양 선택, 교양 필수, 전공 선택, 전공 필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전공 필수 과목을 이수를 해야 돼요. 내가 그 단국대는 모르겠지만 모든 학교가 공통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공통인데 전공 필수 과목을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들은 게 뭐냐? 교양 과목을 100학점. 교양. 그리고 163학점 이수했죠. 63학점은 전공 선택만 이수했어요. 성적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다 드릴게요, 이거 성적표. 왜냐하면 이거 본인 성적 평점 받은 건 다 지웠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공 필수를 하나도 안 듣고, 그러니까 당시에 내가 어제 그저께 대정부 질의 때도 얘기했지만 고쳐달라고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호통을 치면서 학교에. 그것도 자기가 고려 실세 있대. 김대중 실세 있대. 물론 뭐 협박한다고 고쳐준 학교도 문제 있지만 당시에 뭐 나라는 새로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일반인이라면 상상 불능 아닙니까? 일반인이라면은 여러 가지 그 자료 갖다 주고 사정하고 이래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건데 합격 경쟁. 호통 쳐가지고 졸업 여건도 안 되는데 이렇게 졸업했다는 이게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고 다른 예, 그럼 여기까지 모두 발언하고요. 저희들이 회의 좀 하고 또 나중 뭐 추가 브리핑 할 거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